20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 손문선입니다.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왜 하죠? 꿈에 안겨서 뜨겁게 그 와중에 위로받고 싶어. 2023년 9월 14일 식장 탈출 넘버원 135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종윤이는 앞에 일정이 있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주 방송에 저희가 이제 술을 먹으면서 방송을 했잖아요.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아줌마 아저씨들 막판에 개취했네. 방송 말고 사적인 술자리 모임에서도 저렇게 대화할 듯 추맨의 말자르기. 가면 갈수록 아사리판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술을 깔았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힘들었나요? 아니요. 지난주에는 뭐 힘들어서 먹은 건 아니었지만 지난주에 힘들다 그랬는데?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 죽어가는 얼굴이었어요. 까먹었나 그래요? 봐. 목요일이 좀 그런가 봐요. 네. 목요일에 항상 스케줄이 많다 그랬어요. 네. 또 빡빡하고. 이번 주 중에는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가 있어서 새벽에 또 중계를 하다 보니까 아직 컨디션이 안 올라왔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뭐 같이 술을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시켰어요. 근데 또 누군가가 먹는다고 해서 나의 소박한 안주를 뺏어가면 그치.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짜증날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그걸 나눠줄 순 없다. 네. 어쨌든 혼자서 오늘 방송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술 한잔 먹으면서 방송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좀 해서 네. 오늘도 저는 술을 먹고 방송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좀 주의해서 말자르기 하지 않고 아니야. 이거 오빠 말을 오빠 우리가 말을 자른다는 잘랐다고. 거예요. 그래 어. 난 네. 미쓰는데 말 좀 자르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그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근데 말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으니까 말이 길어지니까 엄청 길거든요. 술 마시면. 네, 말을 안 잘라주면 시청자분들 이게 괴로워요. 평상시에도 약간 본인 흥나면은 네. 한 15분 정도 연속으로 말할 때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술 마시면 1시간 반 동안 얘기하거든요. 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 저 있습니다 지금. 네, 없는 아직 듯이만 안 욕하고 취했어. 있고 그리고 저 아직 한 잔도 안 마셨어요. 네네. 네. 드세요. 드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잔 이렇게 소박하게 네. 졸졸졸 따르면서 그래. 방송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텐션이 많이 떨어질 때는 떨어진 텐션으로 방송하는 것보다는 술 어떻게든. 한잔하고 올려주고 방송하는 것이 훨씬 시청자 그럼요. 여러분에 대한 예의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작가님이 오프닝 토크를 써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결혼정보회사 중개사님이 극찬한 장근석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뭐 중개사라 그래요, 이분들도? 뭐라고요? 결혼중개사? 그러니까 결혼- 좀 뭔가 이상해. 아 그래? 이렇게 중개사님 이렇게 결혼정보회사 얘기하나? 중개사. 중개사. 중매사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보통 중매사도 괜찮은데. 이런 중개하니까? 이게 중개하시는 분을 뭐 약간 좀 표현이 다르 있는데 뭐 복부인 아닌데 뭐 그거지. 어떤 비슷한 말 있잖아요. 뭐였지? 그러니까 커플 중매사. 매니저. 네, 이런 그 브로커들을 뭐라고 하는데. 브로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담 뜨. 그래 마담 뚜. 마담 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 그죠? 그래서 너무 옛날식인가? 네. 근데 어쨌든 전문직이니까. 연예인 장근석 씨가 자기소개서를 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장근석 씨가 결혼정보회사에 이걸 냈다는 거예요? 어디 이력서를? 아마 자기 컨텐츠나 어디 아니라, 컨텐츠에 나온 것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컨텐츠. 나온 거 아닐까요? 네. 어허라.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계에서 32년간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장근석입니다. 평소 쾌활하고 호탕한 성격이지만 항상 진중한 자세로 다른 의견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현재 매니지먼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바쁘지만 저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부디 좋은 인연이 닿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건물 있어요. 강남에. 이게 마지막이 포인트죠. 마지막이 포인트죠. 네. 그래서 네. 중개사님이 극찬하셨구나. 그렇습니다. 딴 거는 뭐. 그래서 각자 결혼정보회사용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어떨까라는 건데 자기소개서 한번 이거 써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좀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결혼 중개회사에 보낸다. 올리는 거다. 네. 그러니까 누나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모티베이션이 좀 되잖아요, 사실. 잘해보자. 네. 우리 잘해보자. 물론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콕 집어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고 해주세요. 네네. 맞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솔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다. 네. 이제 얘기를 좀 잠깐 일단 조금만 생각하면 좀 시간 생각 좀 주세요. 해주세요. 네, 먼저 되시는 분 먼저 해주세요. 네.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고? 네. 어렵지는 않은데 뭔가 자랑할 게 없어. 꼭 자랑할 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맞아. 저 먼저 할게요. 오, 좋아. 저 오늘 일찍 적극적이야. 와서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구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탈락. 왜? 안녕하세요. 나날이 젊어지고 있는 최란입니다. 저는 대학과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즐거운 대화, 따뜻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 벌 만큼 법니다. 이렇게 할래요. 돈 벌 만큼 법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거 추상적으로 해야 돼요. 건물 있어요 강남에 이 정도로 이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임팩트는 없으니까. 테두리는 있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정도의 내가 어느 정도 번다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단서를 줘야 됩니다. 그지? 왜냐면 벌만큼 법니다는 기준이 너무 달라. 그런 테두리. 그렇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축구계에서 나름 알아주는 해설위원 내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제 이름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축구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세 줄이잖아, 세 줄. 말이 길어요. 네, 너무 길어.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요. 상대방의 말을 더욱더 진중하고 깊게 이해하면서 제가 뱉은 말은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은 있어요. 그리고 빚도 없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빚도 없습니다, 별. 네. 집이 있다, 빚이 없다. 네. 훌륭합니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20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 손문선입니다. 나이는 40대에 접어들었지만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잘 관리된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에 저처럼 많은 경험을 하신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분을 찾습니다.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왜 하죠? 꿈에 안겨서 뜨겁게 그 와중에 위로받고 나 지금 처음에 못 맞는 얼굴이 무슨 빨개지다. 내가 노래 부르면 이런 느낌인가요? 나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 처음에. 네, 시련 어쩌. 언니는 음을 못 맞추고 오빠는 박자를 못 맞추고. 이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네네네. 한 그거죠?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는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네, 따뜻한 사람을 찾습니다. 네. 근데 톤이 약간 좀 실종된 사람 찾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죠? 못 찾거든. 사람을 찾을 수 찾습니다. 없거든. 사람을 찾습니다. 약간 이런. 약간 재난 문자 오는 약간 그런 것처럼. 느낌이거든요. 톤이. 네네. 죄송합니다. 아, 기대됩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둘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잘 키울 수 있고요. 애들이 없으면 더 좋고요. 밥 잘하고 너무 욕심이 청소 많네. 잘하고. 아침밥 차려줍니다. 직업은 없지만 서울에 집 있습니다. 메리트 있는데? 메리트 있다. 아들 둘인데? 야, 그리고 아침밥 차려주는 거 그래, 대박이잖아. 아침밥 차려주는 여자 요즘에 어딨냐. 아침밥 차려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괜찮네요. 남편도 잘 안 먹더라고요. 아침밥 차려주면 좀 부담돼. 근데 애들은 먹여야 되니까 남편도 먹여야죠. 근데 사람마다 달라. 꼭 먹어야 되는 사람도 그렇지. 있고. 근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밥을 이제 소위 말하는 시리얼? 어른이 먹는 아침밥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국이 줘요? 있단 거나 뭐 이런 거나. 우리는 과일하고 뭐 시리얼 이런 걸로 주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네. 많이 먹지. 그래서 나는 아침밥을 주는 게 나 그때는 차라리 상대방이 좀 잤으면 좋겠어. 혼자 오히려. 나갈 때. 네. 근데 의외로 아침을 그 아내가 차려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로망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막 약간 내조는 딱 받는 느낌이죠. 그렇지. 시어머니들이 되게 민감해. 상징적이야. 그치. 시어머니들이 맨날 안침밥은 먹고 다니냐, 아침밥 챙겨주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전이긴 한데 그런 아침밥을 차려주는 건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쏟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더라고. 저는 근데 반찬만 냉장고에 있다면 그날따라 제가 먹고 싶은 반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뽑아가지고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접시에 이제 한 대여섯 개, 대여섯 개나 네. 한식 뷔페 스타일로 한밭집 스타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 그게 제일 편해요. 누가 차려주는 것보다. 그리고 다 치우고 나가요? 그럼요. 우와. 네. 와 진짜 편한 스타일이다. 네, 맞아요. 다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남은 거 다 버리고 이제 헹군 다음에 싱크대에 올려놓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식기세척기까지 넣고 그렇게 훌륭해. 가죠. 네. 싱크대에만 넣어줘도 땡큐지. 저는 가끔 이렇게 현타 올 때 있거든요. 다 이제 한 명씩 다 보내잖아요. 보내고 이제 뭔가 하얗게 불태운 느낌이 나요. 그렇지. 불태웠다 이러고 이제 뭐 화장실 변기에 잠깐 앉아있거나 현관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거든. 잠깐 쉴라고. 아니 불태우는데 왜 집에 소파가 없어요? 있어. 근데 왜 화장실 변기에 그냥 쭈그려 앉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정리해야지 이러고 이렇게 딱 가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먹은 흔적들이랑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로 또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러면서 딱 할 때 하루의 시작이 그렇지. 근데 그런 애들 안타깝다. 남자애들 2명이고 안타까운가요? 하면은 아침부터 그렇게 뭐 치울 게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그치 애가 둘이면 일단 만만치 않죠. 세 사람이 나갔다 하면은 저는 치우는 타이밍까지 봤을 때 지금 출근 시간 늦겠다 그럼 안 먹습니다. 나 지금 한 20분 안에 밥 먹고 정리까지 가능해. 그럼 그럴 때는 밥을 먹고 아니면은 불이 나게 막 정리하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정리를 좋아하는 거나 정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먹은 거는 치우게 되더라고. 이거 원래 습관이 그랬어요? 잘 돼 있는 거 아니야? 원래 그랬어요? 결혼 후부터 이렇게 됐어요? 원래 자취할 때 먹고 나면 바로? 그러니까 일단 설거지는 미룰지언정. 네, 설거지는 미룰지언정. 이게 냄새나고 벌레 꼬이니까. 네, 싱크대에는 넣어놨어요. 네. 너무 훌륭하네. 되게 습관이 좋은 거지. 자취했던 남자 만나야 돼요. 그래. 자,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한 잔씩 하시죠. 근데 그 산삼 순백 먹으면서 이거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맛을 음미하게 된다. 진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고소하냐? 처음에 먹었을 때는 되게 썼거든요, 저.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한 입에 안 털어놓게 되고 뭔가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쓰지 않게 느껴진다면 누나 그만해. 쓰지 않게 느껴진다면 누나 이거 거의 탕후루 맛이에요? 지금 거의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너무 써서 못 먹겠다가 아니라 먹을만한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드실 나이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뿌리 열매까지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고요. 산삼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함양지역 지리산 산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000개가 넘는 구매 후기들이 제품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명절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명절 선물 때문에 사실 매년 고민되지 않아요? 맞아. 명절 앞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렇지. 왜냐면 너무 많이 하니까 서로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면서도 받는 사람이 이거 좀 너무 좋다 같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해보십시오. 이거 산삼 괜찮아요. 산삼 선물은 쉽지 않은 선물이기 때문에 요거 받으시는 분들 다 좋아하시는데 근데 가격이 또 괜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명절 선물로 너무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병이나 그 맛을 봤을 때 이거 나 제대로 된 거 먹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선물 받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것 같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시중에 유사품이 많으니까 꼭 산삼순백으로 확인하고 구매해 주세요. 검색창에 산삼순백 또는 1-6666-1080으로 문의 바랍니다. 네, 술게임입니다. 저는 지금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주하고 술을 준비해놨거든요. 지난주였나요 그게? 네, 지난주. 진짜 너무 개 힘들었는데 그래도 술 먹으니까 좀 낫더라 그죠? 그럴 때가 있어. 네. 진짜. 술 먹으면 이렇게 피치가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음주엔 항상 술게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저 먹었습니다. 미리도 나쁘지 않아요. 네. 미리도 나쁘지 않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음주 후에 꼭 드시고요. 그리고 많이 먹었다 하는 날에는 그 다음 날에 술 마신 다음 날 공복에 무조건. 그렇죠. 항상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숙취가 없어도 이 몸에 있는 남아있는 알코올의 그 잔존 성분을 빨리 없애주는 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항상 이제 발암물질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별로 내가 숙취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은 저는 숙취해서 챙겨 드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내 몸이 20대나 30대가 아니다? 먹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드세요. 영한 꼭 챙겨 드십시오. 네이처입니다. 영한 네이처 검색해 주세요. 오늘 코너 뭐뭐 준비되어 있나요? 네, 확인해 주시죠. 지금 WMC 스타일로 던진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코너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 코너는 이별의 조건이라고 해서 네. 화해의 기술. 네. 네, 돼 있고요. 역시나 마지막에는 판관 손문선으로 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야, 웃기지 않아? 네. WMC, 남녀 WMC인데 오늘 어떤 코너 준비되어 있죠? 네. 어떤 거죠? 반대로 다시 물어봐. 역질문. 네, 그러게요. 얘기해 주시죠. 네. 방송 바로 잘릴 스타일이죠. 장난 아니네. 그죠. 네. 자, 이별의 조건입니다. 화해의 기술인데요.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화해를 잘하는 것이 아닐까. 중요해요. 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각자 화해의 기술을 공유해보는 코너다. 네. 일단 보통 연인하고 싸우면 네. 사귈 때 또는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를 먼저 하는 편인가요? 사과를 받는 편인가요? 상대방 사과를 하는 편인가요? 어릴 때는 좀 많이 받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나 누나 그랬을 것 같아. 비아냥거리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네, 약간 어릴 때는 사과를 받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려서 안 정말 바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때 내가 어려서 너무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과를 하는 편인지 받는 편인지가 없고 아, 내가 잘못하면 그냥 사과하고.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어릴 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남친이랑 제가 둘이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랑 있다가 내가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계속 본 거야. 계속. 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같이 있는데 본 거예요. 그래서 남친이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났어. 근데 내가 그걸 캐치를 못하고 있다가 뭐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뭐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이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허락 없이 이걸 본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유튜브를 보다가 뭘 내가 조금 더 오래 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 같이 보기 시작했잖아. 우리 유튜브 잠깐 보기로 하고 내가 본 거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 남자친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근데 좀 너 둘이 같이 있는데 너 혼자 너무 오래 보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옛날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 상대방이 너무 좀 오버한다. 왜냐면 좀 예민하다. 우리들이 같이 유튜브를 보기로 합의를 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네가 왜 그거 갖고 문제를 삼느냐. 난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구나. 그러면은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안해. 둘이만 있는 시간에 내가 너무 오래 봤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저는 비교적 거죠? 뒤에 깨달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철이 없었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보배도 사과를 받는 편이었을 것 같고 느낌이 나는 최라는 사과를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 사과를 많이 했 잘못을 해야 사과하지. 잘못한 게 없어. 어쨌든 그런 근데 상황이 먼저 있으면 손을 약간 내미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저는 음. 연락 안 하고 있는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뭔가 화가 났다면은 내 상황은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였어. 뭐 이해해줘 라든가 이러이러한 게 서운했어? 라든가 제가 먼저 좀 약간 이렇게 건드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되게 좋은 성격이다. 그런가요? 쉽지 않아요. 그거 먼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먼저 하는 스타일. 그래서 그게 좀 편안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좋았고 약간 화가 나면 동굴로 들어가는 스타일. 해피형의 스타일은 저하고 맞지가 않죠. 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뭐 연락을 하는데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을 피한다든가 본인이 뭐가 화났는지를 명확하고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겉핥기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본인 마음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있어요. 화가 났는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연애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최란 씨도 사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되게 열정이 있고 막 파이팅이 넘칠 나이인 거예요. 이 나이에 아직 그런가요? 네.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 별로. 뭐가?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화났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대화하는 것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여도? 좋은 관계에서 오히려
난 좋은 관계에서 들어오면서 실소를 터뜨리는 박정현. 오늘도 술까지 했네. 아유, 껍데기도 있고. 아니 이건 제가 먹는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은 제가 너무 저만 먹고 힘들다고. 있어요. 아하. 아, 힘들다기보다 예, 예. 텐션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술도 땡기고. 많이 묻으셨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미안합니다. 예정된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아, 그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파이팅 있을 때는 말한 것처럼 뭐가 잘못됐는지 뭐 나의 감정이 어떤지 이건 이렇게 저렇게 막 대화로 이렇게 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야 그게. 그럼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얘기하면 싸움만 돼. 근데 그냥 그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문제거나 지금 큰 문제면 얘기하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풀어야 되고 얘기를 하고 좀 나는 매듭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반복되는 그랬었어요.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그건 끝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느끼고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누나 말에 반복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나 말에 공감하면서도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예, 누나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오히려 연락을 안 하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감정이 서로 이렇게 됐을 때 나는 그냥 이제는 뭐 하루 이틀 그냥 서로 연락을 안 해.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딱 보면은 그런 경우 이미 있지. 이미 그게 풀리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별로.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틀 3일 동안 이게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아직 적네. 열정이 있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화해를 해요 제가. 그게 그렇구나. 게이지 계속 올라가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차라리 싸움의 거리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뭔가 이게 거리라는 게 뭐냐면 난 그 사람이 뭔가 뭐 했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이걸 말을 순간적으로 하면 이제 그게 싸움이 되거든요. 불씨가 돼서. 근데 그거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 맞아. 네.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안 만들어. 그냥 없는 그렇지. 시간으로 만들어. 맞아요. 네. 그걸 몇 번 그냥 꿀떡하고 생기면 나도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 몰라. 그러니까. 막 불과 한 30분 전에 나 뭐 때문에 좀 짜증났었는데 쟤 때문에. 근데 그것도 기억도 안 나. 맞아. 그러면 이제 덜 싸우게 되고 사전에 싸우는 상황을 안 만들게 되긴 하는데 연애할 때는 저는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화해를 하긴 했었어요 사실. 그런 느낌이었지.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사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네. 아, 네네. 비서지. 종윤 우리가 지금 화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화기. 근데 종윤이는 아마 싸우는 상황을 별로 만들지도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싸우면 어떻게 하시나요? 종윤이가 먼저 화해하지 않을까? 거의 제가 풀죠. 안 힘들어요? 뭐 그냥 뭔가 존심 상하잖아. 그럴 때 그게 왜 존심 존심이 상해? 존나 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 근데 이거는 얘도 잘못했거든. 나도 잘못이 있어.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근데 먼저 다가서는 사람이 이제 깨갱하고 들어가야 돼. 깨갱이 아닙니다. 네, 큰 그런 게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지 이게 내 존심을 세우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그 손을 내미는 그 과정이 심리적으로는 사실 좀 썩 좋지는 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좀 반대인 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보통 제가 우위를 점합니다. 내가 마음 넓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보통 그게 반복되면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더 마음 넓고 아량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도 느껴요. 그치 관계가 그렇게 관계가 되지. 그렇게 되니까 나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오히려 주도권을 맞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종윤이의 말도 존중은 하지만 저는 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래 보여요. 먼저 그래 손을 보여요. 내밀고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호구로 보나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 나는 이제 나는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보다 혼자 이거 뭐, 나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먼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교정하거나 내가 바라는 방향을 관철시키기가 더 편한 것 같아. 그쪽에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쌍방이 잘못이야.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너도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먼저 얘기 꺼내는 게 그 얘기까지 도달하기가 편해. 그래서 내가 먼저 있지. 얘기하는 게 그것도 더 약간 선을 잡고 간다고 해야 될까? 맞아. 회에서. 그럼 이런 거야? 네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나 그래 미안하다 내가 해서 미안해 하면서
근데 너 이거 고쳐야 돼. 막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고쳐야 돼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안 되지. 네. 너 그건 좀 아니 뭐 예를 들어 미안은 한데 내 상대 때문에 싸웠어. 예. 근데 이제 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는 건 싫으니까 얘기를 하자. 이런 거 중에 근데 결국에 박수가 그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싸웠다 하더라도 나도 과실이 뭐 일부 1이라도 있겠죠. 100대 0인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내가 그때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나는 이런 상황에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딜을 하기 위함은 거의 대부분 저는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항상 일이든 뭐 사람의 관계든 먼저 얘기하는 게 내가 편해.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가기에. 맞아. 종인이 잘 그래. 풀리는 경우. 이 새끼 많이 나한테 당했죠. 그래, 이 새끼. 그치. 이 새끼 형 나한테 좀 얘기 좀 해 하면서 당한 거야. 나는 이랬는데 형 그거 기분 나빴어? 형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나를 함구하게 만들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냐면 본인이 다 계획을 머릿속에 어떤 짜고 상황이 왔 내가 계획이 놀아놨구나. 어떤 상황에서 막 얘기하면 우리가 창고에나 부스에서 얘기 많이 하는데 형 그거는 좀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형 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저쪽 물어보는데 나 이거 좀 짜증나고 했었으니까 형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형 그냥 미안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그 형 기분을 잘 캐치 못한 것 같아. 이러면서 시작을 해. 그러면서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종윤아 그래서 이질하고 있는 거야 느낌이 내가 그러고 있어. 그렇게 된다. 그치, 그럼 나도 안 그럴게 이질하고 있는 거야 내가. 먼저 굽히는 게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이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지 먼저 굽힌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나도 내 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먼저 내가 말하는 게 그 편하기도 하고. 그래. 왜냐면 상대가 나한테 얘기를 걸어주기까지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그 답답함을 내가 나도 못 견뎌. 견디는 거는 별로 원치 않는 방식이고 빨리 해결해야 그 다음이 있을 거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문선 누나가 제가 중간부터 들어서 잘은 못 들었지만 그 화가 임계를 넘어갈 때가 있죠. 도저히 이건 이성적으로 얘기가 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시 그럴 때는 그 막 끓어오르는 물이 한 소끔 끓고 내려앉을 때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되 그 다음에는 역시 똑같아요. 얘기는 먼저 합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가라앉는 데는 바로 그래도 일단 얘기해. 그거는 더 싸우자는 거니까.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하루? 뭐 아니면 반나절?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 이 정도는 좀 필요하죠. 맞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좀 식으면 사실 그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걸 그쵸. 각자 깨닫거든요. 그리고 각자라는 표현이 맞는 상대도 대화도 왜 가능해지고. 그렇게까지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누가 심대한 도덕적인 잘못이나 이런 걸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가라앉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는 보배는 사과를 해도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랬어? 미안해. 막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안 그래요? 너무 진실성 없는 사과 아닌가? 그럴 것 같아. 별로 사과할 일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사과를 안 했을 것 사과할 일이 같아. 없대. 내가 말했잖아. 아니 연애할 때 일단 사과를 화를 별로 안- 낼 일이 별로 없지 않나? 되게 심하게 싸우는 어떤 연애할 때 그런 기억은 있나요 지금? 연애할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요? 요즘에도 남편이랑 최근에 그게 싸웠다고 보기도 뭐 애매한데 아무튼 아침에 그냥 서로 피곤한 그런 날 있잖아요. 있지. 처지는. 그럴 때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툭 쏘는 듯이 느껴졌나 봐요. 그런 날이 있지.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사람인데 그날따라 되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티닥티닥 했는데 애들은 그런 말투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애들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래봤자 이 정도야. 막 이렇게 거의 그냥 토론 정도의 톤? 그랬는데 이제 남편 출근하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보 갔어? 그랬더니 아직 안 갔대. 그래서 잠깐 집으로 올라와? 그래서 올라와서 오빠 아까는 내가 기분이 너무 다운돼가지고 오빠한테 또 톡 쐈던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나도 뭐 그렇게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맞아. 한쪽이 먼저 얘기하면 야 그렇게 누구지 헛성거리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부끄러워. 이건 그랬나? 미안했어.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 보배가 얘기했는데 그래 너 문제야 좀. 그거 진짜 싸우잖아. 이래 딱 저는데 그건 너 왜 그러냐 너? 그럼 이제 싸움이 커지죠. 뭐라고? 야 너 올라와봐봐 이렇게 되지. 근데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나도 많이 누그러지지. 고민이 그치. 무조건 누그러지죠. 누그러지죠. 대부분 누그러져. 네.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좀
다 그랬어. 그렇게 싸우지. 맞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제스처를 취했을 때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쵸. 톡 한 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두 번은 더 참아야 돼. 아 맞아. 아, 오빠는 그랬구나. 이거를 한 번 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바로 나는 먼저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나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넌 아직도 그래? 이렇게 바로 쏘면 이제 싸움이 더 커. 그게 꽤 많은 남자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아, 미안하네. 많이 일단 준비를 해. 그래. 내가 대범하게. 그래서 나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마음 크게 먹고 두 번은 더 갔어. 참아야 돼. 그래서 그때 미안했다. 미안해. 근데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랬는데 오빠는 그게 문제야. 그러면 너는 사과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뭐 어쩌라고. 그럼 너 그 말투가 문제야. 그래. 이거. 그렇게 보통 더 커지거든요, 싸움이. 그래서 이걸 참으려고 그래 분명히 그래, 그래서 두 번도 참아야 돼, 시나리오를 짜고 갔어. 어. 분명히 이러면 자기 얘기를 하겠지, 자기가 화난 부분을 얘기하겠지. 그냥 난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럼 그때도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는데 내가 느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 앉아서 그래 그 상황 그래가지고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해, 사과할게. 오빠 나 근데 진짜 기분 나빴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은 시나리오야. 참아야 되잖아. 어. 아 시나리오야. 아니야 벌써 벌써. 시나리오. 시나리오인데 어, 시나리오 있어, 그렇게 아직. 마음 먹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상이 있잖아. 테이블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리얼하게 연결하시면 어떡합니까? 메소드야.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해? 따가네. 아니 물. 아 진짜로 내가 나도 모르게. 훅 참아야 되는데 참은 거야 이게. 나 최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했는데도 참은 거지. 이거 안 그랬으면 들러 엎었을 건데. 가무성이 영화에서 상 없던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했잖아.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대화가 넘어가게 되죠. 더 큰 싸움을 안 맞아. 번졌죠. 근데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빡 들어가더라고. 한쪽이 두 번 참아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 진짜 너 그거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은 나도 참기로 다짐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갔을 거 아니에요? 짰어.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참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참으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 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게이지가 폭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안해 했는데 그래 너 좀 그게 문제야. 지금 사과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쁜데?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나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 상대방이 또 알잖아요? 그치. 그럼 그래. 알았어. 그래 미안하다는 거. 아 근데 누나 나는 앞에서 만약에 내가 사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 사과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면 난 되게 귀여울 것 같거든? 나는.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그래? 다르겠지. 근데 대부분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나 지금 그 말은 좀 감정 상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좀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래서 되게 그냥 좀 웃음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더 번지게 안 만들겠지. 저만 맞아요. 들으면은. 맞아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나 지금 사과하고 있는데 그거 좀 기분 나쁜데 이거. 고작 그걸로 기분이 나빠. 맞아. 난 더 나빴어. 나 기분 나빴던 건 생각 안 나. 야 이거지. 너는 그건 사과할 전쟁의 필요가 전환. 아닌 거야. 이거죠. 그렇게 된다니까. 맞아. 왜 부른 거야? 시간 아깝게. 기름값 존나 들었네. 내가 존나 밀리는데 4km인데 40분 걸리더라. 그럼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치. 내가 이렇게 큰 맘 먹고 사과하려고 왔는데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그러니까 더 번지려면 얼마든지 번질 수 그치. 있다. 진짜 너 싸가지 알아줘야 돼. 사과할 때 제일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형한테 다 나왔거든요. 3가지. 보통 역시 남성들이 좀 자주 하지만 여성들도 있습니다. 하나, 언성을 높이면 안 된다. 2번째, 액션이 취해지면 안 된다. 3번째, 욕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로 섞이는 순간 바로 역공입니다. 근데 사과를 하나만 한 상황이 돼요. 진짜 맞아. 싸우다가 네. 남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싸우다가 진짜 열받으면 남자들이 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안 돼. 그게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상대한테 하긴 이건데 나한테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액션, 언성 높이기, 욕설은 무슨 일이 왜냐하면 그게 결국엔 트집이 된다니까. 빌미를 주면 안 돼. 맞아. 왠지 알아?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그렇게 행동을 한번 했다가 그 순간 결국 내가
다 소리치고 그래. 있으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 해. 결국에 맞아. 아까 진짜 욕한 건 미안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흡수하게 되고 그거는 하지 말아야 진짜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놔야 됩니다. 나 진짜 존나 많이 했어. 흥분하니까. 손해야, 흥분하니까. 손해야. 손해다. 그거는 하면 손해야. 손해야. 나 손해야. 근데 그거 알죠? 저 그 남자들 열받았을 때 혼자서 그거는 모든 시나리오가 전 국민이 다 똑같은 거 아시죠? 하는 순간 너 지금 나한테 딱 그거야. 이제 너한테 한 거 아니잖아. 아니야. 그렇게 나 혼자 생각하고. 열받아서 한 거잖아. 지금 여기 나밖에 없잖아. 나한테 한 거 맞잖아. 그러면 10분 뒤에는 욕한 건 미안해. 진짜 너한테 한 거 그래. 아니었어. 나랑 싸울 때 자제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 소리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여기서 지금 소리치고 싶거든. 근데 나 지금 소리치면 내가 또 나 항상 마지막에 내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소리치지 않을 거야. 아니, 미리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표현 난 열심히 이게 한다. 소리를 치고 싶지만 소리치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왜냐면 난 이미 내 심정적으로는 내 마음을 전달했어. 약간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전달했으니. 나 진짜 웬만하면 진짜 욕 나오거든. 어. 그냥 나 이 욕하지 정도면 않을 그냥 거야. 자리를 피하고 잠깐 다른 데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아? 아니 근데 이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요. 자기 감정을 저도요. 표현하는 거는 얼마든지 어느 정도까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근데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야 너는 그걸 사과라고 맞아. 하는 거야? 그치. 너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질을 들을 때 화가 나요. 근데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참고 있어. 이거는 귀엽죠. 좀 왜냐면 받아들여줄 수 자기 있어.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지. 그러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나 근데 거는 이렇게 대사 진짜 친 적이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런 적이 많아요? 실제로 소리친 적이 많아요? 솔직히 요즘 반반이에요. 하편 아프요? 왜냐면 좀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적응이 좀 되니까.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래서 안 할 거야? 나 하면 나 마지막에 항상 미안하다 그러고 나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화는 나 있어. 귀여운데. 그 정도로 화가 나 있어. 그래.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항상 얘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세게 피해야 돼요. 종인이가 말한 게 정말 맞아요. 이게 야, 나 진짜 사과하기 싫은데 어제 소리친 거 하나 때문에 사과를 그래. 해야 되는 상황. 맞아. 손해야 손해야. 제 손해야. 그렇지. 네. 그럼 와이프랑 싸울 일이 그렇게 있어요? 요즘에도? 요즘엔 없죠. 그러니까 싸우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사실. 근데 예전에 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우. 그때는 나도 형네 집에 가서 방송을 하잖아. 그러면 내 앞에서 싸운 적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알죠. 공기가 느껴지죠. 한여름인데도 냉기가 흘러. 들어가기 싫다. 맞지. 근데 그럼 형은 이제 부스에서 있고 형수는 이제 맞이는 해주잖아. 근데도 이제 맞이하는데 나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오셨어요? 말투가 이러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제 형이 딱 들어가서 부스 이렇게 위로 딱 잠가. 그러면 잠기자마자 그치. 결혼 초반에 맞춰가야 될 게 많으니까. 그쵸. 저 근데 지금은 쉽지 않지. 언제 싸웠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크게 싸웠을 때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좀 얼마 전에 싸웠을 때 와이프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되게 좀 싸울 때 업해서 싸우는 편인데 되게 큰 싸움으로 번졌는데 나는 이거를 상대방이 내가 이제 크게 화를 내면 항상 마인드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받아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그냥 어쨌든 내일 다시 싸우든 그거를 좀 뭐 참는다고 참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아주지 않을까 의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오빠가 이제 강력하게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못 참는다. 나도 세게 나갈 거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거야. 그치. 그럼 나도 둘이서 세게 나가면서 싸우고 그냥 싫거든. 그치. 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기적인 거지. 네가 참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치. 이렇게 한 건데 나 못 참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말한 것처럼 나 소리치고 싶은데 참는 거야. 이 말조차도 안 나오더라고. 정신 차렸네.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세게 나가면 이 사람 세게 나온다. 나 그 상황은 싫어. 그러니까 그거지.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한편으로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고맙기도 했겠다. 여태까지는 계속 견딘 받아준 거구나. 거니까.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했어. 정확하게 하는데. 앞으로 한번 과거를 보자. 미래만 아니, 봐. 너무 고맙지 않아?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소리 안 쳐준 거잖아, 여태까지.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오빠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 고마운 거지. 못 받아준다는 고맙고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미래가 중요한가요? 네, 그렇죠. 네, 어차피 철저히 자기 중 지나간 건 지나간 미래 일이에요. 지향적이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의 일. 전인권이야. 네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산뜻한 두피 또 바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힐러소피입니다. 저는 이제 들고 있는 건 올인원 워시 바디 제품도 워낙 좋고요. 가장 저희가 좀 많이 얘기하는 게 헤어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샴푸도 워낙 좋았는데 이것도 트리트먼트도 계속 쓰다 보니까 트리트먼트 미쳤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의외로 이게, 남성분들 중에 샴푸만 하고 컨디셔너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남자분들은. 네. 저희 남편도 그런 편인데 이유가 이게 린스 같은 거, 컨디셔너 같은 거 쓰면은 머리가 잘 안 만져진대요. 너무 부드러워지니까. 아니 힘이 그리고 없어져서 그 그런가? 미끈거리는 느낌이 싫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끈거리는 느낌이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되게 가볍게 발리니까 무거운 느낌이 그러니까 전혀 무거운 없거든요. 느낌이 없어. 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두피 관리까지 한 번에 되는 트리트먼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다 머리 끝에만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두피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저는 쓰다 보니까 이거만한 제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추석맞이 힐로소피 선물 세트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5+1 구성으로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하기 제격이고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가장 선호하는 상대방의 화해 방식 이런 거 있어요? 선호하는? 저는 있어요. 이전에 있어? 그 있어요. 누나랑 다른 컨텐츠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과 방식을 한번 얘기한 적이 누나 코너에서 있었거든요. 뭐야? 근데 그게 사람마다 뭐야? 다 다르더라고. 맞아요. 진짜? 뭐 예를 들어 그때 예시가 미래에 그러지 않을 거라는 확답을 주는 사과를 들었을 때 안정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단 미안해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선물 공세를 받아야 누그러지는 사람도 있고 유형이 다 여러 가지가 달라요. 있어. 네. 언니 어때요? 저는 그때 이거였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저는 감정적으로 미안해 잘 안 통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앞으로 이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답이 있어야 돼요. 나도 그럴 것 같아. 그게 미래에 딱 대한 있어야 약속. 되고 그다음 플러스 물질적인 보상. 잘못했으면 내놔라. 현명합니다. 언니. 물질적인 보상을 언니 받아본 경험을 적 통해 있어? 얻은 거야. 경험을 통해. 되게 난 손문서는 절대 화 못 풀어주겠다. 아 그래? 되게 확답도 없고. 근데 되게 물질도 없고. 되게 쉽다 근데 그거 어. 왜냐면은 근데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은 안 받아보다가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순간 느꼈어요. 풀리는구나. 풀리는구나. 생각보다 심리적인 보상이 되는구나. 그죠? 네, 돼. 괜히 그 보험금이 있는 게 어. 아니라 많이 돼. 음. 당연하지. 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나도 안 영역이라. 받아봐서 몰라. 네. 되게 사실 좀 편합니다. 그럼. 네, 남자 저도 입장에서도 좀 편하잖아. 편하죠. 아무래도. 편하잖아. 근데 그 무조건 그걸로 덮으려고 아, 하면 그건 안 안 돼. 되지. 선물질이 가면 안 돼. 물질은 후야. 선제적으로 이런 걸 확답하고 나중에 그 잔불씨가 남았을 때 그걸 이제 물로 끄는 거야. 네. 좋겠다. 선제적으로 그냥 봐봐. 불 막 타고 있을 때 물 잘못 넣으면 불 더 번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꺼지고 불씨가 이렇게 뽀삭뽀삭 남아 있을 때 그때 물을 뿌려야지. 그렇구나. 네. 아주 비유가 좋네. 약간 물질적인 보상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는 그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리고 정말 무엇이 나에게 미안한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그래, 게 그래. 이런 저는 스타일 마음에 있지. 풀려요. 이게 더 어려워. 맞아요. 네. 가장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거잖아, 뭐. 네가 뭘 잘못했는데 맞지. 라고 했을 때 그걸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쭉 다 짚어야 되는 얘기해봐. 거잖아. 와, 나는 너무 라니 힘든데. 같은 스타일이 난 좋아. 오빠한테 오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난 그걸 과거의 설명할 수 잘못이나 이런 걸 있으면 명확하게 좋아. 얘기할 수 있거든. 어. 나 그 말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 아니 또 이주환은 또 사과문 잘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런가 보다. 나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너한테 기분을 안 좋았던 것 같아. 아니면 그 상황도 나는 아마 알고 있었는데 네가 기분 나쁜 거 알고 있었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오, 그거 난 미안해. 이거만 풀려. 나는 그 말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이거만 풀려. 근데 왜냐면 앞으로 돈이 안 없기 할 때문에 게는 물질적으로 안 못 되는 해주기 거야? 때문에 차라리 이빨로 막는 게 낫죠. 그래, 앞으로 안 할 게는 없는 거고. 그게 아니, 중요하지 앞으로 안 할 않은 게는 거야?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모든 사과문에 모든 사과에 앞으로 재발은 안 하겠다라는 거는 설사 재발할지언정. 재발 방지가 없으면 안 되지. 그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재발 방지가 약간 무조건 들어가고 그냥 약간 그냥 하는 인사치레 정도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맞아. 디테일한. 그게 구체적이면 좋겠다. 그런 확답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추가적으로는 대출을 받지 않겠다. 약간 이런 거. 그렇지. 근데 이런 것처럼 미안합니다. 근데 네. 이런 똑같은 상황이 나오잖아. 네. 또 빡치잖아. 어. 근데 그때 다시 꺼내는 거지. 내가 얼마 전에 너랑 싸울 때 이런 일 절대 없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참는 거야. 이러면서 나의 어떤 그 상황을 꼭 말로 난 꼭 설명을 해야 돼. 나의 기분을. 그 표출하진 않지만. 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 지금 참고 있어. 저 이게 그 되게 말이- 중요하고 그 말이 약간 얘기하는 거야. 건들지 마 더 이상.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 다음에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핀토에서 마음이 상했는지를 얘기할 때 그 감정을 좀 수용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는 그게 서운해서 그랬구나. 화가 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무한도전 이거. 스타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니는 화가 나? 어. 이런 경우 있거든. 그거는 이제 어. 저기 화해가 불가능하죠. 그치. 저 그 벽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예, 그건 예. 불가능이지. 나는 그게 수용이 되고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충분히 설명되면 사실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괜찮거든요. 근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네가 그런 감정 느낀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게 힘들어지죠. 사과할 때는 항상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 때 그것만 사과하면 안 돼요. 정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한 3번 때문에 화가 났어. 근데 내가 1번부터 2번까지 올라갔을 때 그 너의 표정이나 이런 거 느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1번, 2번은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러니까 1, 2도 같이 곁들여준다. 곁들여줘야 돼. 역시 그것까지. 사과의 전문가야. 네, 그것까지 내가 몰라줘가지고 이렇게 큰일이 났다라는데 왜 그럴까? 나도 그리고 참 나아가 4, 5번까지. 그러면서 난 왜 그럴까? 날 비하를 해. 본인을 쓰레기로 만든다. 날 형의 비하를 사과의 해. 철칙이거든요. 나를 쓰레기로 만든다. 나왜 그? 난 너무 안 좋은 사람이야. 약간 사과의 정석 이런 걸로 강의 한번 하시죠. 그래서 나 만약에 1번 아니 2번까지만 해서 너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알았으면 3번까지 안 갔을 텐데. 나 진짜 야. 나 이거 처음 아니잖아. 너가 지금 내가 기억을 한 3번째지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거든. 좀 별론데. 아니, 진짜 그래. 나 그래. 그런데 이걸 아직도 캐치 못해. 나 진짜 너무 미안해. 나 근데 다음에는 진짜 좀 집중해서. 그럼 그러지 않아요? 너는 항상 그딴 식으로 사과하더라. 이런 얘기 안 그래 해요? 이제 허벅지 올라오는 그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은 나도 그때부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때부터 이게 올라오지만 참고 이게 얘기해서 3번이 4번이 안 되게 내가 노력할게. 미안해. 화 풀어줘. 오늘 뭐 괜찮은데? 난 그렇게.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안 해. 그 전도 되게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내가 미안한 상황을 만들어요. 만든다기보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거지. 스토리를 가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이 풀리던데 나는.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여기 있어요? 정리해 주셨는데 소름 돋았어요. 아. 너무 예전에 나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 첫 번째 승패에 집착하는 유형. 누나 진짜 그럴 것 같아. 오빠한테 그럴 것 같아. 이겨야 해? 나 그래서 누나가 이겨야 해보다 지지 않아야 해 아닐까. 지지 않아. 그리고 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화해하는 거나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꼬투리를 잡을 것만 생각해. 싸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런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 갈등 공부해야 돼. 저런 나는 사람들. 누나가 왜 이해되냐면 난 누나 같은 스타일이랑 싸우잖아. 그러면 이건 완전히 링 위에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보여. 얘는 지금 이거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져주면 되잖아. 근데 나도 해. 이기려고 해?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요. 나 진짜 나도 한때 심지어 이기기 위해서 진짜 나도.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막 건드리고 그랬어. 맞아. 나 진짜 너무 잘했어. 싫어. 나도. 진짜 심한 말 많이 했어. 상처받아. 우리 서로 상처받아. 과거에 자신에게 과거의 손문성과 과거의 이주원에게 싸대기를 날려주자 진짜. 이거는 싸대기 맞아야 돼 진짜. 서로 날려주세요. 서로 날려주자. 예. 실제 물리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네네. 같은가요? 한 번씩 날리시죠. 내가 질 것 같아. 누나 그때 멱살 잡는 거 딱이 맞으면 와. 아니 근데 실제로 20대 초반에 이런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릴 때 갈등을 더 승패로 많겠지. 생각하는. 왜냐하면은 이런 갈등을 겪어본 적이 또 없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저는 이거를 누가 알려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나이 때는. 맞아. 이 그 나이 나이가 때는. 이 나이 때는 아니, 쉽지 않아. 그래, 쉽지 않아. 내가 제일 지금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갔을 때 되게 좀 상대방 이성이 나를 되게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그러니까 20대 때 나와 지금의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완전 다를 수 있는 부분의 큰 포인트가 하나가 이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한 적이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싸우려고 했을 때 이렇게 이기려고 하고 정말로 약간 좀 괴팍하게 보이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때 한 번만 부드러운 어떤 톤과 부드러운 눈빛을 보여주면서 나 이해해.
내가 사과할게. 이러면 그 사람이 날 더 좋아할 거거든. 그치.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은 알아요. 아는데 그때는 진짜 몰랐어. 그 나이 때 잘 안 되지. 그래. 그래서 사과만 제대로 하고 어떤 포인트가 됐을 때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보여주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 사람은 나한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스킬 내지는 그런 마음을 잘 몰랐죠. 그렇죠.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못 참는 유형. 다투고 나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불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대방에게 잘해주거나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미안해를 안 바란다. 나 좀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언니는 약간 참는 스타일이지. 그쵸. 참긴 참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화나는 거 말고 스타일. 내가 화날 일은 참는데 내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그렇게 무마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얼렁뚱땅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양. 이게 원인 그 해결 안 되고 미안하면 사실 보통 상대방이 더 화나거든. 요런 딱 케이스인 것 같아. 그리고 지나치게 이성적인 유형. 이건 왠지 화해를 잘할 것 같지만 안 화해를 되지. 위한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따지고 갈등을 드는 늘 거죠. 논리적으로 풀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 피곤하죠. 이게 이런 수학이 사람들. 아니니까. 아유 진짜 부족했다. 그러니까 싸울 왜 일을 그랬을까?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싸울 일을 안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싸우게 됐을 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요즘 왜 안 싸우냐면 이거를 아직까지 못 고치니까 잘 못 고치고 이런 거를 이제 이 상황이 났을 때 화해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사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중 뭐가 제일 안 고쳐져? 불편한 관계를 못 찾는 이유야. 이거 일단은 빨리 좀 너무 불편하고 정상화되면 일이 좋겠다. 안 돼. 아무것도 일이 안 돼. 너 나 알죠. 알잖아. 나 알죠. 출근할 때 표정 보면 알잖아. 알죠. 저 새끼 바로 뭔 일 있다. 네. 나 알잖아.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는 안 만들려고 해. 저도 싸우는 게 되게 불편한 게 네. 그게 이렇게 화해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게 이렇게 해소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항상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안 제대로 풀린 거야. 해결이 안 된 거죠. 제대로 해결이 화해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화해가 거야. 됐다고 보여지나? 안 된 거지. 사실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마음일 수는 없는 거잖아. 잘 싸우는 문제인 것 같은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안 다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운한 게 생길 수 있고 네, 그러기 내가 마련이니. 화나는 지점,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상대의 불편함을 편안하게 받는 건 더 어려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말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했을 때가 저는 거의 남자친구랑 싸운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냥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근데 있더라고. 언니는 그럼 약간 갈등 회피형이야. 그치. 회피지.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 그냥 차라리 그 사람을 안 보는 게 나아. 많은 거지. 좀 싸운 다음에 계속 그러면서 그 싸움이 한번 났어 예를 들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랑의 강도가 그 싸움을 기점으로 내려가다가 회피 안 싸워. 근데 마음은 문제가 있다가 그냥 헤어지. 마음이 떠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런 케이스들 생각보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음.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근데 연애할 때는 결혼이랑 다르게 이거를 막 이 사람이랑 극복을 해서 이거를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었던 거. 연애하고 그러면은 그냥 다른 사람 굳이 만나면 에너지 쓸 되지. 필요 없다. 굳이 뭐 별로 내가 그렇게 이걸 많이 불편해하면서도 사랑하는 만나요? 사람 약간 만난 게 아니네. 무미건조한 스타일입니다. 건조한 여자예요. 아니 저 촉촉합니다. 지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연애를 했지?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것도 언니는. 신기하다. 왜 좋아하는 거죠 그것도. 뭐 성향이야,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향이야. 어떤 그 강도가 사람마다 또 다를 테니. 그러니까 언니는 되게 막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싸움도 열정적이고 사랑도 열정적인 게 아니라 일단 뭐 싸우고 지랄이고 얘랑 헤어지지는 안 되니까 얘 없이는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든 뭐 지지고 볶든 싸우든 화해를 하든 하는데 막 이렇게 그냥 싸우는 일 헤어지면은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엔 안 그럴 거 아니야. 뭐 살아야죠. 살아야겠다.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거리를 안 연애할 때 만드는 게 제일 이런 좋죠. 사람이 나는 가장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 회피하는 사람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불만이 있고 뭐가 불만족스러운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빵 이별이야. 그러면 난 잘하고 싶은데 난 노력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통보하면 되게 상처잖아요. 그 그럴 수 전에 있어요. 상대의 시그널을 체크하지 못한 걸 수도 있잖아.
졸라 눈치 상대가 없이. 시그널을 계속 줬어.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아도 뭔가 불편함을 계속 줬는데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그런 걸 표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얘가 그렇다고 얘기해, 새끼야. 아, 그렇진 않은 편이니까. 눈치 없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나 눈치 그래? 없어요? 네. 오빠 나 눈치 있어. 잘 모르겠어. 그래? 눈치 있는지 없는지. 눈치 없진 않죠. 눈치가 없는 스타일은 눈치 없는 아닌데. 스타일은 누군가요, 그럼 여기서? 저요? 눈치 존나 빠르고요. 눈치 없지 않지. 모베가 눈치가 없나? 저요? 아닌 것 같은데. 연애 이런 근데 이게 거는 좀 눈치 그런 것 개념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어떤 관계든 간에 약간의 불편함과 갈등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 그냥 그걸 이제 묻어두려고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못 본 척. 표현을 좀 해주는 사람이 좋다는 거지. 그래야 관계의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은근히 갈등 자체를 불편해서 언니처럼 그냥 약간 그냥 외면하고 그치. 굳이 내가 뭐 얘한테 이걸 표현해 이렇게 뒀다가 정말 아니면은 끝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만나는 동안에는 다툼은 없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무슨 관계든 일이든 간에 사람의 성향 따라 심취도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누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좋아하는 골프에 꽂혔어. 혹은 그 관계에 꽂히면 그 심해까지 뚫고 들어가려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계속 가죠. 엄청나게 매니아틱하게. 네. 근데 보배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가벼운 거를 편안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 성향에도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가끔 막 그 남자친구들 보면은 되게 열정에 불타는 애들 있지, 있잖아요. 막 가끔. 이그라이. 별로 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큰 일로 만드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정말 안 맞아. 아, 그래. 그러니까 막 전화를 만약에 안 받았어. 뭐 10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근데 난 진짜 잤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전화를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내 전화 안 받을 수 있냐? 그리고 그게 너무 싫어. 그 사람은 그게 나의 행동 중에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은 그거 갖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만 계속 힘든 거예요. 아, 전화를 좀 그러면은- 받아주면 안 될까요? 근데 이건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어렵지 사람이 않은데 별로. 하는 행동은 과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표현을 해. 나는 10시 이후에 네가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이 되고 내 전화를 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서운해. 그러면 10시 후에 자는 여자가 얼마나 좋은데. 같은 새끼. 그거 갖다가 지랄하네. 가 아주 10시만 되면 딱 자는 여자가 얼마나 좋은데. 이거야. 그런 여자가 없는데 그죠? 인생을 모르는 새끼. 미친놈. 그래서 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되게 빅 이슈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거를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빅 이슈가 아닌데 그 바꿔주면 되잖아. 사람한테는 중요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그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은 마음이 이 사람 나도 들 보세요. 수가 있다. 지금 벌써 둘이 얘를 바꾸려고 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돼.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간격이 그러니까 있으면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건 타협이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내가 자기 전에는 너한테 연락을 자기 전에 줄게. 연락을 하죠. 자기 전에 연락을 하는데 못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자기의 패턴이 그렇게 안 자기 전에 되거든요. 연락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 노력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야. 사소하니까. 나는 그런 거야. 사소한 계속 왜냐하면- 노력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 9시에든 10시에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찍 자는 거 좋아. 근데 그냥 잔다? 그러면 얘 나 신경 안 쓰는구나. 난 그렇게 느낄 것 왜냐면 같아. 우리나라 연애는 말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하는데 연애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을 한다고 봤을 때 3번은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연애는 출근할 때 또는 일어날 때 일어났을 전에? 때 그다음에 점심시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혹은 뭐 퇴근. 뭐. 퇴근. 아무리 그 연애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최소 2번 내지 3번은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근데 자기 전에 안 한다는 것은 연애의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생각 안 하면서 자는 것 같죠. 맞아요. 그 그리고 남자 지금 생각 안 나면 그냥 누우면 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랑은 그게 노력이 그게 잘 맞았구나. 맞은 거니까 결혼을 했겠지. 내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보배같이 10시에 자면서 연락 없어. 자나보다. 남편이 난 좋아. 오히려 좋아. 근데 어렸을 때는 너 왜 그렇지. 할것 같아. 돼. 약간 나만 어릴 때.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 소지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거대로 뭐 상관없는데. 그거대로 상관없다니. 더 존나 좋다고 행복하지. 그래. 개새끼. 아니 뭐 밤 10시 이후에 뭐 할 건데? 오!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 많니? 생각보다 할 거 없거든요. 밤 10시 이후에 맨날 술 마실 거야? 그래. 그거 아니잖아. 그래. 근데 꼭 어떤 한두 포인트가 생길 때가 있거든. 건수가. 무슨 한두 건수죠? 포인트? 그러니까 딴 여자를 만난다는 게 아니야. 친구들한테 그럼요? 전화 와. 11시쯤에.
뭐든지 친구들하고 젊어서 놀 때는 10시 이후에 PC방 가기도 편하고 뭐하고 근데 막 갑자기 뭔가 꽂혀가지고 막 12시 1시까지 앉아. 나는 그때 진짜 열심히 스타하고 5시 공격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아직도 PC방이야? 그때부터 게임할 할 맛이 뚝 떨어지고 짜증나는 거야. 나는 얘하고 놀고 있는데 근데 10시 이후에 잘 자?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게임하죠. 막 PC방을 가든지 친구랑 술 먹든지 마음이 편하잖아. 근데 왜냐면 12시 1시 그 짓을 하라고 자는 건 아니야. 알아. 아는데 좋다 이거지. 12시 1시에 술 먹고 12시 1시에 PC방 가고 얼마나 재밌어. 근데 거기 12시 1시에 오빠 아직까지 술 마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왜냐면 12시 1시에 먹는 게 뭐 젊은 친구들은 많이 먹지만 되게 잘한 일도 아니잖아 사실. 늦게까지 술 마시는 게. 그러면 꼭 미안해 금방 갈게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잖아. 미안해 되게 싫어하네 그죠? 싫죠. 예, 잘못하게 만들잖아. 근데 10시부터 자고 깔끔하게 7시에 일어나. 그날 깔끔하게 밤새고 7시에 안 아무 일어나. 일도 없었던 뭐 것처럼. 어디로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전화 한 통만 안 해도 아무 일도 없고 기분 나쁠 일 없고 너무 편하게 스무스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 여친이야. 어차피 나 밤 10시 이후에 만날 일 없어. 그리고 우리 데이트 날도 내일도 아니야. 그럼 남자친구가 밤 10시 이후에 PC방을 가든 술을 처마시든 사실 아무 상관없잖아 없지. 나랑. 근데 왜 그렇게 그 나이 때 그렇게 서로 집착했을까? 그러니까. 짜증나고.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나이 때 그거에 집착을 안 하면 그 나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만약에 나 데이트 날이 아니지만 10시에 잤는데 얘가 11시부터 한 4시까지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온 걸 다음날 알았어. 열받지. 너 뭐 했냐 밤에? 이렇게 되거든. 이거를 그 나이 때 용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혹시 진행은 누가 하고 계셨어요? 아 이주원 씨가요. 예. 더블 MC. 아 그래요? 네. 전 자꾸 잊어버리네요 MC라는 것을. 예. 네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얘기하죠. 네. 미혼 남녀가 연인에게 화나면 어떻게 하는가 있는데 연인과 토라져 심술 부릴 때 하는 행동은 있는데 첫 번째 돈 쓰는데 인색해진다. 그래? 이게 1위에요. 이거 근데 쉽게 화해하는 방법에 선물 공세가 있으니까 어. 돈이 내 아, 결국에. 남자들은 돈으로 그러네. 와 근데 이거 봐봐. 남자는 돈 쓰는데 인색해진 데가 1위인데 여자는 스킨십에 잘 응하지 않는다가 맞아. 1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이야? 그냥 다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남녀의 유구한 전통이야. 유구한 전통이 그래.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맞아. 남자는 사냥이든 돈이든 이거고 그렇지. 여자는 외모 스킨십 이거야. 그래. 그건 맞아. 그렇구나. 이거 그 어떻게 본능이야 본능. 근데 이게 통하나요? 스킨십에 잘 응하지 않는다가 통해요? 아니 통하는 게 아니라 아니, 토라져 통하는 심술 건 부릴 때. 아니, 그러니까 심술 부릴 때. 봐봐, 내 우리가 마음이 심술 부릴 통하지 때, 않는 거지. 심술 부릴 때 왜 심술을 부리는지 생각하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심술을 부리거든요. 그렇잖아. 얘를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서 그건 심술을 좀- 부리잖아요. 과한 거고 심술 부리는 거는 나 화났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나 삐졌어 라는 아 표현 근데 뭐 정도. 예를 들어 그런 거라도 근데 너 그 계속 안에- 이딴 식으로 하면 그래. 나랑 절대 못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거든. 그 그러니까. 의식이 깔려 있지 않으면 굳이 왜 스킨십에 잘 근데 응하지 존나 않는 빡쳤을 거야? 때 너 그렇게 하면 너 절대 못해? 그 그거는 유명한 그거 몰라? 뭐? 흑인 2명 있는 거. 아. No more dick. 그게 뭐야? 유명한 거 있잖아. 그 흑인 남녀가 차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어요. 근데 여자가 엄청 막 화를 내. 그런데 남자가 막 듣다가 no more dick. 더 이상의 dick. 고추는 없다. 그래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멈칫하면서 조금 하지만 계속 뭐라고 해. no more dick. 그건 여러 번 하니까 결국엔 여자가 읍소하게 되죠. 미안하다고. 반대의 경우는 화 안 낸다고.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재밌자고 만든 짤방인데 난 그 스킨십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소주 한잔 해주세요. 오늘 근데 나는 이제 아까 전에 막 얘기할 때 근호 씨를 계속 하염없이 바라봤다. 예. 술도 좀 알딸딸하고. 근호 씨는 이렇게 시사탈출을 진행하고 계속 저렇게 집중을 듣는데 얼마나 연애를 잘할까? 네? 놀리는 거야 뭐야? 뭐야? 하자는 그 거야? 멘트 아니,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 싸우자는 거야 뭐야? 왜 놀린다고 생각해? 지금 손가락질했거든요. 뭐니? 뭐 영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뭐니? 얼마나 지금 이런 그대로 병 갖고 와서 형 또 얘기할 수 있어. 야 이 새끼야 네가 사장이야 이러고. 야, 지금 거꾸로 들었어 병. 줘봐.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여자는 그렇구나 연예인이 그렇구나 하면은 되게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근호가 20대 초반도 아니고 저 사람 나랑 동갑 좀 있으면 40이야. 그걸 모르지. 나도 항상 결혼하고 나서 30대 이후부터 발전했어,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랬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직접 물어보자. 솔직히 도움 돼요, 안 돼요? 될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개 같은 질문한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안 될 새끼구만, 안 될 새끼야. 네. 네, 인기 라디오 컬투쇼 레전드 사연에도 소개되었던 제품입니다. 쾌변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식품 K푸드 파이버 슬림입니다. 네. 요게 이제 그 변비약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배를 뭐 장을 자극하거나 뭔가 그런 성분이 아니라 차전자피라는 성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차전자피가 물을 흡수하면 40배 정도 늘어나는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얘가 차전자피가 주 성분이라서 그냥 얘를 먹으면은 이 안에서 이제 물을 흡수해가지고 얘네들이 부피를 늘려서 그러니까 배변량을 늘려가지고 확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뭐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시원하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시원해요. 그럼 이 친구가 다른 데 딱 그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디요? 불려야 될 대로. 네, 불려야 될 대로. 그럼 좋겠네요. 뿔린다는 느낌. 뿔린 느낌이지 뭐. 많이 허약한가요 요즘? 와, 그러면 좋을 정도로 네네. 이게 많이 잘 풀린다는 풀린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저도 사용하고 싶은 데가 있죠. 아, 그러네. 다들 있을 수도 되게 있겠네요. 획기적인 제품이 또 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네. 그런 네. 그런 그런 효과는 제품은 없고. 아니고요. 네. 네, 장으로 저는 갑니다. 네, 변비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한번 광고 제품이라서 이제 트라이 해봐야 되니까 먹었다가 진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은 항상 굉장히 좀 강조해서 강추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그 쾌변에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이런 쾌변을 오랫동안 입고 사신 분들은 꼭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공식 판매 사이트 똥기사몰 회원 네. 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페이지에서 장이 편한 화이버 슬림 입력하시면 전 품목 5% 할인 쿠폰을 증정해 드립니다. 행복한 화장실,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품 K푸드 화이버 슬림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붙일게요. 네. 요거 드실 때 꼭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세요. 물 많이 안 드시면 사실 효과 별로 못 봐요. 이게 불려야 되잖아. 네, 그래서 네. 저도 이거 먹었을 때 평상시 먹는 것보다 한 500ml 정도 더 마셨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마시는 양 플러스. 그랬더니 그 다음 아주 시원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판관소문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 메일 한번 주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네. 저 DM으로도 어디로 사연 어디로 보내냐고 많이 보내냐? 와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메일 주소 알려드립니다. 랩추종윤 LAPCHOOJONGYOON 랩추종윤 @ 네이버.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사연 읽겠습니다. 친동생에게 힘이 되고 싶은 누나의 사연입니다. 누나의 사연이니까 뭐 란이나 보배가 읽어주세요. 네, 그럴게요. 안녕하세요. 식장 탈출을 애정하는 청취자입니다. 그동안 즐겁게만 들어온 방송이라 이렇게 무거운 사연을 직접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환경적인 특성상 가족 문제를 상의할 곳이 없어 패널님들을 친오빠, 언니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얻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바로 재혼하셔서 조부모님 손에 자랐습니다. 다행히 조부모님 두 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고 저희를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두 분이 갑작스레 4개월 간격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지 저는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동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라며 갑자기 빨리 결혼하고 싶고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말을 병적으로 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1년 전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고백할 거고 그 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이제 만 26세입니다. 물론 성인이고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이른 나이에 만난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과 너무 급하게 결혼하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궁금해 술 한잔하며 왜 그렇게 서두르냐 캐물었더니 자기라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이 있어야 누나가 사회에서 그리고 결혼할 때 덜 무시당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나랑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기 정말 힘들다며 이번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허락받으면서 정말 서러운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 물으니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칼 같은 말들을 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을 처음으로 느껴본 것 같습니다. 6살이 어리지만 저에겐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동생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 동생이 고아 취급을 받고 무시받았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씁쓸했습니다. 그날 저는 누나 걱정 말고 천천히 연애도 더 해보고 삶을 좀 즐기다 나중에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동생 생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 조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집과 재산이 있어 결혼 자금이나 준비는 크게 걱정될 것이 없고 사돈 되실 분들이 그 점을 좋게 봐주셔서 결혼 허락도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대로 결혼을 진행시켜도 되는지 말려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직업도 안정적인 동생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결혼하나 싶기도 하고 아직 서로를 잘 이해 못해서 자주 싸우는 동생 커플을 보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다 보니 조언을 얻을 곳도 없고 주변에 상담하기에는 동생 개인의 이야기라 조심스럽습니다. 식장 탈출 패널 분들께서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시간이 되신다면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 본인 배우자나 가족 배우자로 꺼려지는지 그렇다면 제가 누나로서 어떻게 해야 사돈 집안분들께 긍정적으로 보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담으로 운동할 때마다 듣다 보니 식장 탈출 정주행 2번 완료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도 늘 재밌는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주신 웃음과 에너지만큼 식장 탈출 패널분들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네요. 아유. 두 가지로 나눠보죠. 일단 네. 첫 번째는 결혼을 물론 당사자가 밀고 나가면 누나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네. 성사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네 분이 상대방의 어떤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누나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요거를 그냥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누나가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너무 불안해서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 뭐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정도가 끝일까요? 동생이 잘 살길 바란다면 이제 신경을 끄셔야 합니다. 그냥 끊어라. 네. 왜냐하면 동생의 선택입니다. 동생의 인생이고 이 결혼이 실패한다고 해도 그냥 그의 선택입니다. 그래. 그리고 잘 살면 또 그것도 그의 몫이에요. 그거를 누나가 그냥 지켜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도움을 구할 때 힘이 돼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고 저는 가족의 역할이 그것까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가 지금 이 시기에 결혼하는 게 옳다 그르다. 누나를 생각해서 그럴 거 기다 아니다. 얘기하는 게 새로운 가정에는 그거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동생이 잘 살길 바라고 우려하는 누나의 마음은 저도 남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알겠지만 그의 삶이고 응원해주고 그의 선택이니까 잘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측면에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 모르겠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침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긍정적으로 보신 면도 있을 거고 우려하신 면도 있을 거고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거든요. 누나가 할 역할은 없어요. 이제 그 동생이 그 집에서 사위로서 어떻게 하고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 누님은 누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면서 동생을 응원해 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분이 이제 사연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지금 누나의 마음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처럼 맞아요. 느껴져요.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하는데 부모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부모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뭐 고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결혼하실 분의 부모님을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런 의미도 없는 거니까.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그냥 얘기한 건데 자기가 듣기에는 좀 더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정으로 좀 이렇게 좀
센 얘기를 자기 딸 보내는 거니까 너 이렇게 뭐 저렇게 하는데 내 딸 뭐 책임질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좀 예민하게보다 상처를 이제 좀 받을 수도 있고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랑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저는 누나가 할 역할은 그냥 응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괜히 그렇게 해서 뭐 반대하네 뭐하네 했다가 어떤 그런 뉘앙스가 그 아내에게 들어가면 그렇지. 그것도 골 때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아내하고 그 엄마가 아닌데 신우이와 갈등이 그냥 고부간의 갈등이 마찬가지게 되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은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릴 수는 없다고 보는데 네. 말릴 수는 없고 동생이 결정하고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건데 저는 제가 누나라면 네.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왜요? 그래? 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결혼 전에 결혼한 이후도 아니고 그러니까 식구가 된 이후도 아니고 결혼 전에 부모 없는 자식으로 아주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는 집안이다. 그럼 결혼 후에는 어떨지는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우려된다. 이게 결혼 전에 이랬는데 결혼 후에 대하는 태도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 전혀 할 수 없어요. 보나 마나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나라면은 말릴 것 같다. 말릴 것 같습니다. 뭐 각자의 입장이 다른 네. 거니까. 그리고 사연자분은 이 중에서 본인이 뭐 누나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맞는 얘기에 그 힘을 받으시면 되는데 누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실 보통 이렇게 말려도 갈 거라 봅니다. 네. 본인이 마음을 정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불보듯 보인다면 사실 가족 입장에서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빗대서 얘기하면 뭐 빗대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방 부모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 사람 부모님한테 내가 이걸 참아서 얻을 게 있다면 전 참습니다. 저는 제 얘기는 그래요. 근데 이게 네. 이제 그러면 그건 이제 본인이잖아. 여기로 이 사연으로 따지면 남동생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한데 누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냐는에 대해서는 근데 란이랑 주원 형은 그냥 둔다.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그러면 해야 돼. 라고 하면 누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요, 저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얘기해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안 들릴 거다. 근데 또 누나 얘기처럼 아마 제가 보기에 이분은 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도 있을 거야. 네. 할 수 도저히 이건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일 그래,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보면 어때요? 저는 이 두 분의 애착이 되게 강할 거 아니에요. 남매? 네. 어. 남매 간의 애착이 엄청 뭐 강하지. 엄청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치. 거잖아요. 이게 뭐 부모님이 없는 것보다는 이 애착이 강한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동생 결혼하는데 그런 신우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신우 역할이라는 게 항상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조심조심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말 하나도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방 얘기를 하다가 한 2번, 3번 봤을 때인가? 막 얘기하다 제 동생 어렸을 때 인기 진짜 많았던 거 알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랬더니 거 되게 듣기 싫은데. 되게 싫네. 우리 아들이 내 그런 얘기 동생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어쨌든. 얘기, 네. 그래요. 인기 그러니까 많아.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야. 어.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신우인 자리인 거예요. 네. 맞아. 그거를 저는 그냥 옛날에 그랬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이제 다 가고 나서 너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동생 아깝다는 얘기로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의도 의도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의도가 얘 지금 이렇게 망가졌다 이게 포인트였는데 그렇게 계속 들으니까 까야 돼. 그러니까 걔 지켜 세워주고. 아차 싶더라고. 진짜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제 동생이랑 애착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애착은 아닌데 여기는 더 뭔가 서로 끈끈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더 조심을 하려면 지금 막 이렇게 결혼에 개입을 하고 그런 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얘 인생을 맞아. 그냥 하게 해주고 결혼을 해서도 누나를 막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누나 끊어내야 입장에서는 돼. 끊어내는 게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윗사람이면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 응원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건 해준다. 근데 내가 얘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건 좀 삼켜야 됩니다. 그래야 둘이 맞아. 둘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누나가 이렇게 말리다가 자칫하면 그 가까웠던 남매 사이가 멀어지는 수도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상처받아요. 상처받지. 그게 귀에 들어가면. 근데 이제 그거 있다. 맞아요. 그 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 아들을 대하는 거랑 부모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누나가 동생을 대하는 게 아마 애착이 더 강할 거야. 그럴 수 있어. 훨씬 더 강할 맞아. 거예요. 이게 이상한 책임감도 있잖아. 이상하다기보다 뭔가 모르는 그 당연하지. 누나면서 더 누나면서. 부모님이 못했던 것까지 내가 더 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마. 더 강한 애착이 있을 거라 나는 사실 120% 이해가 된다는 건 거짓말이지. 내가 그런 상황 아니니까. 왜냐하면 본인도 자식이었는데 부모 역할까지 하면서 그걸 다 견디면서 그래. 동생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아니면 또 잘 키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 그렇지. 부모 이상이었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노파심에 사실 이성적으로 보면 저는 란이랑 주원이 형 얘기가 맞다고 보는데 상상을 하다 보면 그런 상상까지 갈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랬다가 결혼이 안 됐어. 그랬을 때 그럴 일 없겠지만 동생이 누나 왜 나 그때 안 말렸어? 라는 원망을 듣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할 수 있다고 봐. 이 정도 제스처면 아니, 충분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아마 걱정이 많을 거란 얘기지.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할 때 우려를 듣는 것조차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부모님이어도. 우려를 했어요? 부모님이어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셨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희 부모님이 했던 최대한의 배려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위한테 안 좋은 사건들이 터졌을 때도 내색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하지. 그게, 예. 좀 나는 한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내색 좀 때도 하지.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하는 건 감정만 상할 뿐 맞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위에서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원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저건 저런 것 같은데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내 생각을 자꾸 표출하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새로 꾸린 과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도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원하는 건 동생이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그럼 동생은 이미 선택을 하셨어. 새로운 가정을 어린 나이에 꾸리기로 결정을 하셨어. 그러면 그 가정을 현명하게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지점에서 대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동생이 만약에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얘기를 듣고 와서 데미지를 되게 세게 받아서 회의감이 조금 드는 포인트였으면 저는 아마 그럼 누나처럼 얘기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같아. 이거 그럼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이 정도로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뭐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을 했을 때 본인이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통 남 얘기 안 들리죠? 안 들리잖아. 안 들리죠. 네, 보통 듣기 그러니까. 싫죠. 근데 싫죠. 그래서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너무 다행스러우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약간 저는 장인어른 만나서 장인어른하고 술 마시면 레파토리예요. 저 그때 보잘것 없었는데 왜 한 번도 반대를 안 했습니까? 예. 저 근데 그게 그 힘이 돼서 그치. 장인어른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딸 그렇게 저한테 결혼 허락을 한 번에 해주시고 제가 스스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단 한 번도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으셨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저는 거의 1년에 2번씩 얘기해요. 뭐 명절 때마다. 네, 명절 때마다 얘기하고 술 마실 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난 진짜 감사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장인어른도 나에 대한 위신이 쓰는 거거든. 내가 사위를 믿었고 사위가 그렇게 맞아. 했고 그 얘기를 계속 똑같이 레퍼토리를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그 누구죠? 동생의 여자친구 사연자분이? 부인이 듣고 하면 그거는 남는다는 거지. 부정적인 걸로. 그렇지. 부정적인 그래. 것도. 근데 남을 수 있다는 거지. 요게 맞는데 이거는 사실 모든 게 지금 해피한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봤을 때 여기 아마 사연에 다 안 나온 부분이 굉장히 그 폐부를 찌르는 얘기들을 들었으면 누나가 이거 되게 흔쾌히 그래
다 눈 감고 알아서 살겠지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렵죠. 만 26세 남자분이고 결혼을 결정했는데 저는 그래요. 결정을 해서 뭐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누나라면 설득할 수 있으면 전 설득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했다고 지금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결혼식을 올렸어.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 그리고- 일단 지금 네. 결혼을 진행시켜도 되는지 잊었잖아요. 아직 상견례를 안 한 것 같아요. 상견례를 이제 한 이제 하겠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그죠. 내가 그 부모님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내 동생이 탐탁지 않고 계속 가슴을 후벼 팔 것 같다. 그때는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여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상처가 됐겠지만 막상 만나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은 다행이야.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게 사람은 다 주관적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하시는 얘기인데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크게 올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선택은 누나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택은 동생의 몫이지. 아니 어떤 얘기를 할지. 누나가 어떤 액션을 아니 취할지. 결혼하고 말고는 당연히 동생의 몫이죠. 일단 만나봐. 네, 일단 만나봐. 결혼하고 말고는 동생의 몫이고요.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누나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너무 행복하지 걱정하지도 않을지는 말고. 아무도 몰라요. 그럼요. 맞아요. 이러고 생각해도 엄청나게 행복할 수도 잘 살 수 있고요.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엄청나게 불행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린 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네. 내심 그렇다? 그러니까 동생이랑 엄청 엄청 막 지극정성 막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어도 동생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래? 싫어야. 맞아. 나도 그래서 항상 잠깐만.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내 동생이 나보다 먼저 결혼했거든. 난 그러니까 내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아깝구나.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건 그렇지, 아마 그건- 관계마다 다르겠지. 제 동생이 부족한 건 아는데 뭔가 그냥 막 그래 느낌이. 나 우리 그래서 오빠 저는 우리 오빠 여자친구 결혼할 때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여자친구를 소개를 하나도. 받고 날짜 받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거의 나도 무감각이었는데. 그냥 결혼하는구나. 잘 됐다. 그건 오빠 동생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저도 누나랑 남동생이 동생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이런 친구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완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있어요. 근데 걔가 누구를 만나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만났거든요, 여자친구를. 근데 내가 그 여자친구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거야. 참견은 난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하는데 그냥 그 여자친구 소개 받고 나서부터 남동생한테 전화도 안 해요. 그냥 괜히 부담스러울까 봐. 이게 약간 나의 누나 관계가. 동생이랑 오빠 동생 다른 거 다르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오빠는 전반적으로 무관심해. 아니 난 우리 오빠 아니야, 근데 결혼할 때도 그냥 그랬어. 근데 오빠가 나도 무관심한 동생- 엄청 신경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장난 말도 안 아니게 돼, 신경 쓰는 말도 경우도 안 있어요. 되게 하는 경우도 진짜 이거 겁나 많아. 집과 관계에 따라서 이것도 천차만별이야. 그래. 똑같이 누나 남동생이잖아. 근데 둘이 다르잖아. 달라요. 완전 달라. 집마다 달라. 다 달라. 집마다 달라. 아마 누나분이 잘 답을 생각하실 내리시겠죠? 거예요. 네. 그거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네. 안 될 것 같아. 모든 행동에 원래 다 개개인이 책임을 지는 맞아요. 거니까. 네. 앞으로 이제 사연 보내실 때 제 사연은 술 먹을 때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시는 그러면 분들- 사연이 길게 뽑히거든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 자, 여러분 잘 그러면 살았으면 좋겠다. 네. 네.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네. 이거 어려운 또 이 상황을 잘 이렇게 버텨내신 거니까 잘 응원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식장 탈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끝인사는 내가 했네. 자연스럽게 진행 롤.